네, 이번 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 1위를 인물과 말, 장면으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시사 랭킹쇼 금요 톱10. 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왜 더 타셨어요? 아, 주말에 어딜 갔다 왔는데 너무 타갖고 예. 사람들이 어디 빨리 갔다 온 줄 이 알았는데 정도면 뭐 서핑하고 온 느낌인데 거의 가까운 데 있었어요. 가까운 데 있었는데. 강원도에 네. 갔다 왔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8월 셋째 주 금요 톱10입니다. 시작해보죠. 이번 주는 인물 분야에서 공동 1위가 나왔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께서 꼽아주신 인물 먼저 육성을 듣고 오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받을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약 120여 명의 내외신 기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 기자회견은 사전에 어떤 주제를 정하거나 뭐 질문자를 먼저 정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주제를 택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죠. 전부 드셨네요. 예, 저 최고원 기자님. 예. 네, 자, 이렇게 물어보자. 기자들이 손을 막 들었고 지명받은 기자가 질문하는 장면 지난 17일에 봤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강인선 대변인의 목소리예요. 사회를 봤는데 근데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면 주인공은 대통령인데 왜 강인선 대변인을 꼽으신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질문자를 선택하잖아요. 자기 마음이야? 뭐 원칙이 없어 원칙이. 아니 그날 그 모두 발언 19분 대통령의 모두 네네네. 발언 그리고 29분 했어요. 맞아요. 시간도 너무 짧아요. 네네. 아니 120명이 왔잖아요 기자들. 120명 왔는데 한 사람 11명인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12개 질문이네. 12개 네. 질문인데 그러면 그렇게 와서 기다리면서 질문 기회 한번 받으려고 저요 손님들 그 많은 10분의 사람들 1 정도가 질문을 겨우 했는데. 그건 뭡니까 대체.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인선 대변인이 물론 앞에 뭐 일부러 깔잖아요 한 자락. 네네. 미리 주제를 정한 것도 없고 순서를 정한 것도 없고. 근데 선택은 없는 본인이 드라마다. 선택은 본인이 하잖아요. 이거 뭐 네. 근데 너무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 많은 언론사 중에 언론사들이 그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썼잖아요. 네. 그중에 뭐 김건희 씨 관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 보도한 데도 있었고 도이치모터스 문제 뭐 KBS도 그러고 MBC도 그러고 이런 언론사들한테는 기회를 안 준 거예요. 네네.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뭐 언론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언론사가 진보 보수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대체적으로 그날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보수적 성향이거나 중도적 성향이요. 예. 진보적 성향의 언론사들은 한 매체도 질문을 기회를 얻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아니 뭐 일부러 기자들을 저렇게 선택했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일부러라도 저는 일단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걸 지적해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강인선 대변인이 그래도 좀 진보 매체에도 좀 기회를 주고 네. 한겨레 김한 기자 예를 들면 한겨레가 김한 기자 한겨레도 질문을 못했죠. 보수 매체 아닌가요? 뭐 진보 진보냐 매체입니까? 보수냐를 떠나서 그냥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의혹 제기를 하려면 메이저. 네, 메이저 나왔죠, 메이저. 근데 그날 질문을 보면 메이저가 두 군데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씨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제 뭐 기자들에 대한 어떤 편중 이런 거는 현장에서도 그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청취자 여러분, 김한 기자가 뭐 경제지나 지방지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준에 따른다면. 그 당시 기준으로. 네. 자, 그러면은 자, 기자 입장에서 네. 김한 기자님 강인선 대변인의 좀 의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일부러 지목한 어떤 선택의 기준이 주관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수밖에 같아요. 없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강인선 대변인 이름을 다 알더라고요. 질문하는 기자들의 이름을 이름은. 호명했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알고 있는 기자들이었다라는 점은 네.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물론 뭐 대변인이니까 그 자리에 보면 120명 이름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기는. 하여튼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지적한 질문인데 이제 이날 시점에서 가장 궁금했던 게 지지율 관련된 부분, 뭐 이준석 대표 전 대표와의 관계,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국정 관련해서 어떤 동력이 없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었을 텐데 그런 질문을 할 만한 기자들은 아무도 이제 그 지목을 안 당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사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시간상의 문제다 이렇게 뭐 나중에 얘기를 하면 뭐 반론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런 형식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일부러라도 섞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부러라도. 그럼요. 대변인이 이런 공평하게. 논란이 있을 걸 모르겠습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120명 이름을 다 아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건 어렵다고 보는 저는 120명을 외우지를 못합니다. 네네네. 최영일, 김한 이렇게 알고 아이고야 있으니까. 세상에.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이 정도 안배돼 있고 이랬으면 이거 진보 지혜도 좀 질문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논란이 없죠. 12명이면 최소한 서너 명이라도 그 정도는 네. 일부러라도 그게 없었다는 게 아쉽습니다. 자, 그런데 김한 기자님 네. 또 하나의 비판은 자, 이게 55분 내외에 네. 기자회견 딱 끝나고 네. 이런 평가 제가 들었어요. 이거 대통령이 주도했다.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대변인이 주도했다. 네. 근데 기자들이 너무 수동적이었던 거 아니냐. 아까 이제 언급해 주신 세 가지 예시 중에 그나마 지지율 질문도 나오긴 네. 했고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질문도 나오긴 했고 여사 관련 질문은 아예 없었어요. 안 나왔는데 또 질문 자체가 네. 직설적인 질문이 안 나오니까 이게 대통령도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게 기자회견이라는 게 네. 기자들 늘 끝나면 이제 기자들의 역량 이런 것들이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네네. 이게 굉장히 상호적인 게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 사람이 예. 계속 언론에 머물거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싫다라는 태도를 역력히 보여주면 회피를 하거나 예, 물어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 네. 기자회견에 임하는 게. 근데 그날 기자회견에서 보면 처음에 지지율 질문이 나왔는데 약간 동문서답격의 이제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질문도 지지율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어쨌든 그거를 물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걸 또 회피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이렇게 되면 현장에는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이건 뭐 기자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거를 뭐를 예민한 거 물어보면 답변 안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끌고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모두의 노력과 이제 의지가 필요한데 네, 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했을 때 현장에 전달된 분위기는 이게 뭔가 예민한 질문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 요런 거에 어떤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노트북은 왜 안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노트북은 원래 전에도 안 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100여 명이 들어가서 노트북을 치면 이 소리가 타닥타닥 하니까. 자판 소리가 상당히 커져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내용 전달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그 논란이 있었던 것 혹은 같아요. 일리가 있는 합의 사항이었다. 그렇죠. 합의 사항이었고 이건 또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게 있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번 정부만 그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김한 기자 얘기했던 걸 덧붙이면 그래서 추가 질문해야 돼. 아니 저는요 대통령의 답변이 명확하게 기자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한 게 별로 없다고 봐요. 다 그냥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질문에 그 대답이 아니라 피해가면서 딴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추가 질문이 들어가야 되거든. 네네네. 근데 분위기상 추가 질문 할 수가 없어. 다음 기자 보셨죠? 네. 다음 그럼 손 들고 네. 지명하고 그럼 아니 이거 대답 안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 더 하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 말은. 네네. 대통령이 만약 자꾸 피해가면 저 집요하게 기자가 물어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지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지지율도 뭐 갤럽 지지율도 저희가 일부에서 짚었습니다만 어쨌든 부정평가가 높잖아요. 지지율이 이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편이다. 지금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인적 논란이 가장 큰 부정 요인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인적 쇄신에 대한 답변이 있겠는가? 근데 기자회견에서 별 얘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이후에 지금 대통령실 조직 개편한다. 그리고 이제 일부 뭐 어떤 인사가 투입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일요일에 한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어제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자, 김한 기자님. 네. 이 참모진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좀 의중이 좀 읽혔습니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편도 뭔가 쇄신을 의미하는 개편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들이 부족하니까 이걸 좀 보강해 보겠다, 혹은 좀 수정해 보겠다. 이런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화제가 됐을 대통령이 뭐 사람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라고 네네네. 했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한겨레 신문이 계속 저희 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실 인사남맥의 핵심은 이른바 이제 비선 인사들이 있는 게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석들은 100일 동안 뭘 보여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도스태핑에서 아침에 얘기를 다 해버리고 네네네. 그러면 결국에 그거에 대한 어떤 수습 정도를 이제 대통령실이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수석이 나서서 뭔가를 주도하고 뭐 이러기가 사실 어려운 네,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홍보 라인을 간다, 혹은 이제 뭐 정책 기획 조정력을 강화한다 이런 것들이 예. 과연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게 쇄신이구나, 여기 대통령실이 뭔가 바뀌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까 네. 그 부분은 좀 약간 회의적입니다. 한겨레 보도를 딱 언급하시니까 지금 그 저 취임식 초청자 네, 네, 명단 맞습니다. 확보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김한 기자님 갖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뭐 그거 보도하는 기자가 알겠죠. 취재한 기자, 네. 보도하는 기자가 갖고 있을 것이다. 궁금하면 제가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 지금 인사 조직 개편 음. 대폭이냐 아니냐, 뭐 3실 7수석 얘기하다가 지금 2실 6수석. 네. 그러니까 이제 정책기획 비서관만 하나 추가하는 추가하는 걸로. 거죠. 그리고 뭐 이제 홍보수석으로는 김은혜 의원이 온다. 네, 맞아요. 그런데 또 기존의 이제 홍보수석은 딴 일 그냥, 맡는다. 예,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네, 네. 특보가 된다 그렇죠. 등등.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효과 있을까요? 없죠. 아, 없어요? 네. 너무 단정 짓지 아니 마시고. 생각하면 쇄신이 아니잖아요. 이게 예, 예. 뭔 쇄신이에요? 쇄신 아니다? 아니 쇄신은 네. 문제가 있고 책임 있는 분들이 나가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고 그래서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니야 일단. 첫 네, 번째로 네. 지금 말씀 다 설명하셨잖아요. 하나를 더 늘렸어. 그렇게 슬림하겠다고 대통령실 슬림해가지고 네, 네, 하겠다고 민정수석도 없애고 다 없앴잖아요. 그러놓고 하나를 더 만들어 또. 그럼 더 늘어났잖아요. 네, 네. 이게 쇄신입니까?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사람은 없어. 이게 뭔 쇄신이에요. 네네. 책임을 아무도 안 지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딴 자리 가는 게 무슨 뭐 책임을 묻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아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사람을 영입을 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문책성으로 나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딴 자리 주면서 잠깐 머물러. 그 말은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못 나가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가게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네네네. 국민의 지금 인적쇄신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응답을 다르게 하고 계시잖아. 이건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쇄신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두 번째, 새로 모셔온 분도 윤핵관이야. 이게 쇄신입니까? 아니 그 전에 자기 대변인 인수위 때 대변인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 더 제가 황당하다고 느낀 건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했어요 경기도지사에. 네네네. 아시잖아요. 네. 그때 윤승민 전 의원이 뭐라 했냐, 뭐 윤석열 대통령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다가 김은혜를 꽂아. 그래서 그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경선에서 지고 유승민 전 의원이 네. 나는 윤석열에게 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잖아요. 아, 윤핵관이다. 당연히 그러니까 새로 쇄신하겠다면서 윤핵관을 데려와. 네. 쇄신입니까? 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은 국민들의 관점은 윤핵관들은 제발 좀 그만하고 측근 네네. 좀 그만하고 비선 좀 그만하고 좀 참신한 인물 좀 정치적으로 이런 논란이 없을 분 이런 분 좀 모셔와라.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 좀 문책해서 어쨌든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문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대통령이 실수했어. 비서실 책임을 져야지. 어쨌든 어떻게 대통령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대통령 그냥 가야 되잖아 지금. 자. 그럼 비서실 책임져야 되는데 잘하니요 지금. 그래서 뭐 그게 제대로 된 거냐고. 말씀을 정리하면 적어도 최진봉 정도를 발탁해야 윤핵관이 아닌 파격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저를 죽이시려고 작정. 하지만 김한 기자님, 네. 김은혜 전 그 인수위 대변인 네. 굉장히 매일매일 브리핑을 깔끔하게 잘해서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배현진 대변인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네. 경기도지사 나가는 바람에. 기자들이 좀 많이 예. 불편해했죠. 네. 아, 예. 그럼 이제 메시지 혼선의 논란은 좀 줄지 않겠는가? 같은 언론계 또 선배니까 김한 기자님 선배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계 출신으로 네, 그 보고. 일을 오래 해왔던 네네.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보다는 훨씬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러면 대통령실에서는 힘이 실리죠. 그러면 일을 하기도 수월하고 네네네. 하긴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바라보는 비판의 지점은 너무 윤핵관들이 당까지 다 네. 장악하고 네. 하는데 대통령실의 그립도 윤핵관이 잡는다. 이게 뭐 길게 봤을 때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뭐 좀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자, 8월 셋째 주 금요 톱10 이번에 인물 분야 공동 1위 김한 기자님의 픽인데요. 네. 이게 오늘은 좀 특이해요. 특이합니다. 네, 네, 육성을 특이합니다. 듣고 와서 얘기 나누죠. 안녕. 나는 박은빈이야. 일명 우영우 신드롬을 만들어내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솔직히 무섭다고. 저희끼리 아니 지금 이거 시청률 무슨 일이냐고 1위 했다 막 이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무 안 믿긴다 이러면서 저희끼리 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저 연예가 중계에서 네. 따온 리포트고요. 네. 요거 자체가 방송 산업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현영 씨의 네. 라디오 인터뷰 목소리였는데, 자, 뭐 박은빈이라고 이제 배우 이름을 네.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별똥별 기러기 인도인 그리고 우영우 역삼역. 예. 역삼역 뭐 우투더 영투더 우. 네. 왜 우영우를 픽하신 거예요? 어제 이제 종영을 했는데 아, 그래요? 어제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지금 우리나라 뭐 드라마 산업이 어떤 상황이 처해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뭔가를 적나라하게 이제 증명한 드라마가 됐고 내용적으로도 거의 뭐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네네. 큰 화제를 모아서 사실 올여름을 지배한 이름 하나를 꼽자면 우영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에 이거 꼽아봤습니다. 사심 아니에요?
아, 저는 굉장히 열심히 어제도 보고요. 대중적인 그 네. 느낌을 받고 다- 계신 겁니까? 다 봤습니다. 예, 저는 이제 16회를 다 본 입장에서. 네. 그러면 정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투더 진투더 봉. 네. 이 드라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아, 정말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부를 보진 다 않았어요. 보진 않았다. 네, 근데 중간중간 너무 재밌어서 제 아내가 좋아해서 계속 보십니다. 아. 그래서 제가 보면 옆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좀 그래서 보는데 빨려 들어가요. 부인 옆에 앉아 있기가 싫으신 건 아니죠? 네. 이게 그건 아니죠. 최진봉 교수님 정도 세대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마지막 그렇죠, 세대. 맞습니다. 마지막 세대입니다. 이제 제가. 이 없어집니다. 부부들이 떠나면 떠나면 강아지만 없어집니다. 남습니다. 그렇죠. 아, 거실 TV를 보는 사람은. 이 PD도 웃지 마세요. 뭐 비슷하거든요. 침대에서 그냥 이렇게 폰으로 각자 보죠. 그렇죠. 각자 네. 태블릿으로 보든가. 아, 거실에서 TV를 네, 보는 TV를 거 같이 슬프다. 봅니다. 예. 자, 그래요. 이 신생 채널이고요. 네.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주 뭐 빅히트였는데 자, 1화는 0.948% 네. 시청률이 1%가 안 됐는데 종영 때는 17.5%. 아, 이거 지금 뭐 요새 방송가에서는 놀라운 수치. 놀라운 맞아요. 장족의 네. 성장. 대단한 거죠. 너무 부럽습니다. 자, 그럼 흥행공식을 깬 새로운 점들이 있었다. 이게 우리가 좀 관심을 둘 부분인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뭐 지금 시청률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채널이 있는지조차도 사람들이 네, 다 저도 처음 몰랐던 들었어요. 채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흥행 드라마는 최소한 뭐 케이블 채널에서 알만한 드라마 전문 채널이라든지 연예 엔터테이너 채널에서 네네네. 방송이 되는 드라마였는데 이 드라마가 이제 그 공식을 완전히 깼고요. 이게 이제 그 방영된 방식이 9시에 ENA 채널에서 본방을 하고 10시 반에 그 넷플릭스에 또 나오는, 올라가고. 예,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두 군데서 나갔는데 이게 비영어권에서는 한 4위까지 제가 올라간 걸 봤었었는데 그래요. 지금도 꾸준히 10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아주 작은 채널에서 편성한 드라마인데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본 드라마가 된 거죠. 아, 그럼 국내 시청률 아까 외에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보면 더 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7.5%를 찍었다. 이것도 방송가에서는 굉장히 화제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거실 TV 기준인 거예요. 근데 이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재생이 되면서 만들어낸 네네네. 파급력이나 화제성 같은 건 네. 이전에 같은 채널에서 17.5%를 찍은 드라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제들을 만들어냈고요. 소재적으로도 놓고 보면 자폐인이 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콘텐츠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네네네. 이 드라마만큼 올여름에 한국 사회 공론장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 이야기거리를 제공한 드라마가 또 있었는가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그 지점이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뭐 이런 점에서 굉장한 콘텐츠였다 이런 생각이 야, 듭니다. 그럼 이게 시간차를 두고 국내 채널에서 케이블로 나가고 넷플릭스에 올라가면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이게 다 자막으로 번역이 되나요? 그렇죠. 동시에? 그래서 초창기에 지금 이제 말씀한 이제 이 드라마에서 우영우가 하는 밈, 뭐 네. 기러기 인도인 네. 역삼역 요거를 다른 언어권에서 어떻게 그걸 번역할 어떻게 거냐. 하지? 네.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그게 그래서 한글인데. 트위터에서 어떤 번역을 올라오면 그거를 놓고 이거보다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게 갑론을박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 말하자면 요즘에 이게 토론에 붙여지는 게 훨씬 더 흥미로운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한국 SNS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게 또 역설적으로 국어가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하여튼 뭐 화제였습니다. 네. 그럼 최 교수님 아까 좀 약간 올드하게 네. 거실 TV 세대의 마지막 뭐 이렇게 슬프게 됐으니까 네. 미디어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바로 바야흐로 네. OTT 시대가 맞습니까? 그렇죠. 맞죠. OTT 시대요. 왜냐하면 채널로 인식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 세대는요. 예전에는 우리는 어느 방송사의 프로그램 이렇게 그렇죠, 인식을 그렇죠. 했죠. KBS 예를 들면 MBC. 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프로그램을 봐요. 우영우면 우영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채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 그 스마트폰에서는 모든 컨텐츠를 볼 수 있잖아요. 네. 이 컨텐츠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를 찾아서 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이게 ENA인지 뭔지 구분도 안 해요. 네. 필요도 없어요. 그럴 필요가. 어제 드라마 마지막 회에서도 그런 드라마가 그 채널의 상황에 변경을 한 대사가 나한테 뭐였냐면 남편에게 내가 순풍산부인과 고화질로 다 다운받아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패드로 보는 거죠. 그렇지. 어. 그러니까 요즘은 OTT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작품만 좋으면 그게 채널이 어디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네네. 예전에는 채널의 파워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지상파에서 나오는 드라마 하면 믿고 본다. 또는 일정 부분의 시청률을 보장받았는데 요즘 그러지 않아요. 어떤 채널이 아무리 이름 없는 채널이라도 네. 정말 대박을 치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그걸로 승리할 수 있다. 그게 OTT 사회에서는 컨텐츠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영화에서는 제일 처음 보여줬던 게 옥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극장 개봉을 안 한다. 이게 2017년도에 기억해 보면 굉장히 화제였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충무로라고 불리는 영화 산업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게 시상식에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규탄의 있었죠. 목소리도 막 나왔었는데 근데 영화는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영화사들이 선택을 하는 시가 극장 개봉보다는 넷플릭스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로 네네네. 넘어왔을 정도로 이제 변했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작사들이 우리가 꼭 지상파 이 드라마를 납품해야 돼 아니면 필요 힘 있는 채널에 들어가야 돼가 필요가 없어진 그의 어떤 이제 그 분기점이 되는 드라마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야,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 0311님 우영우 보는 맛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진봉 교수님 쭉 거실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니 이게 보니까요. 저도 네. 이 우리들의 블루스에 푹 빠져 있다가 네. 나의 해방일지에 푹 빠져 있다가 네. 드라마가 끝나면 굉장히 허탈해지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그 우영우는 제가 구화를 일부러 찾아봤어요. 어린이. 어린이 문제. 네. 피리 부는 사나이. 방구뽕 씨 네. 나오는 거. 어. 그리고 이 오프닝에도 막 썼는데 정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그럼요. 잘 발췌해서 맞아요. 법정에 올리고 그거를 아주 좀 관행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찌르고 들어갔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까지 법정 드라마는 주인공인 변호사가 늘 이기는 이야기잖아요. 네네네네. 그 큰 틀에서 보면. 근데 우영우는 사실 지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법정 드라마로서 가졌던 매력은 1화는 오랫동안 가정학대에 시달렸던 할머니의 사건이었고 네네. 그리고 뭐 그 동성애 문제도 다뤘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 문제도 다뤘었고 그다음에 뭐 지적 장애인의 사랑 네. 문제 이런 걸 다뤘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주제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설득력 있게 얘기가 되면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다 이제 토론에 참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널들에서 공론하고 이게 이 드라마가 이제 굴러온 큰 힘이었습니다. 김현 기자님 아까 딱 제가 그 어린이 방구뽕 봤다 그러니까 그 구화 피리 부는 사나이 이름까지 네. 약간 제작진의 기분이 있으신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오늘 우영우라는 가상인물을 이 시사 프로에서 뽑아온 것부터 네. 의혹이 갔어요. 그게 가장 네. 인상적인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고요. 많이 얘기되고. 그럼 김현 기자님이 하나 원픽 하신다면? 저는 그 2화도 괜찮았고요. 그 팽나무가 굉장히 유명해진 맞아. 관광 팽나무가 자원화. 갑자기 네. 명소가 돼버렸죠. 네, 그게 맞아요. 그 드라마가 저는 한국 드라마에서 지역 공동체의 문제가 그런 이제 식의 방식으로 풀려 나가는 네네. 그러니까 회를 처음 봐서 굉장히 좀 재밌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 구화 방구뽕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집에 있는 7살 아이가 무슨 말만 하면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어린이 굉장히 3대 수칙을 어린이는 당장 행복해야 되고 당장 건강해야죠. 그래요. 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OTT의 시대 또 잘 만든 드라마 한 편이 시사가 아님에도 우리 사회에 이렇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 등등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대중문화의 힘인데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제 우영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변화된 것 중에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이슈한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그 우영우가 겪고 있었던 그 네네. 아픔 이게 사회적으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도로에서 만날 수도 있고 지하철에서 만날 수 있고 버스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전에는 그냥 불편하게만 생각했고 저분들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영우를 통해서 그 한계를 깼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함께 공동체로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거. 이걸 깼다는 것은 그런 가족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한테 네네. 너무 큰 위로와 희망을 줬다. 그리고 우리도 많은 부분을 깨닫겠다는 점에서 저는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야, 지금 뭐 최지봉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뒤에서 막 고래가 박수를 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래가 박수를 치는 것 같은데 이 우영우 이 극중 인물이 네. 굉장히 또 고래 많이 하지 맞아, 않습니까? 맞아. 그리고 매 편에 고래가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 법정에서 네. 멋있는 변론을 했을 때 고래가 네. 딱 법정을 네. 지나가는 판타지가 나오는데 이게 고래 보호에도 드라마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드라마 안에서 이 고래의 생태계라든지 고래가 어떤 지금 처지와 환경에 있는지가 여러 차례 우영우의 입을 통해서 설명이 네, 돼서 맞아요. 사실 이제 고래 보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고래가 이제 돌고래 쇼라 우리가 이제 많이 네. 봤었는데 사실 그게 고래에 대한 학대 아니냐. 네, 라는 것도 드라마에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고 네. 또 어제 종영에 맞춰서는 그 광장에서 드론으로 돌고래 쇼가 연출되게 되는데 그 이제 돌고래를 보호하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고래 보호 이런 이제 방사된 고래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고래는 바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또 이제 환경 메시지도 있었다. 오늘 재밌네요. 다음에 또 네. 이런 좀 신드롬을 일으키는 드라마가 많이 나와서
시사 프로에서도 그걸 다루면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면을 조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사 랭킹쇼 금요 톱10. 오늘도 전설의 코너는 없네요. 네, 최진봉 교수님 준비를 왜 시키는 거예요? 짧은 강의, 준비를 왜? 자, 미디어 분석 이건 언제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한겨레 김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